반갑습니다. 과학 가르치는 박건수입니다. 자, 드디어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그 컨텐츠 화학 개념 강의입니다. 이 개념들 잘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꿀팁들까지 정확히 다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화학 결합인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보자마자 요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옆에 화살표가 달려있다? 아, 이거 금속이구나 판단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구조로 나와 있는 거 이온 결합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인데 공유 결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자성 공유 결합과 원자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뭉쳐있는 똑같이 생긴 친구들, 요 친구들이 반복되는 거 이거 분자고요. 자, 그리고 요 알갱이들 사이에 실선으로 쭉쭉쭉쭉 이어져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원자성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가장 기본 툴인 옥텟 규칙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요 옥텟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옥트 뒤에다가 ET 요거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옥트가 뭐야? 라틴어 숫자 8이라는 거예요. 그래, 메타, 에타, 프로파, 비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로나, 데카 하면 좀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 8이라는 거고요. 요 옥트라고 하는 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 영어로 뭡니까? 옥타푸스단 말이야. 자, 이게 뭐다? 다리가 8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너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3옥타브래! 막 이런 거 했을 때 옥타브, 파름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옥토버 몇 월이야? 라고 했을 때 8월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문제가 있죠. 이건 화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의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원래 옥토버가 어원이 옥트가 맞거든요. 그래서 8월이었어. 근데 옛날 로마 달력에는 겨울이 빠져 있었어. 1, 2월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겨울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농사 못 짓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이 없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1, 2월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8월이 두 칸 밀려서 10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옥토버는 원래 8월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0월이다. 10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영어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옥텟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 8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자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안정한 원자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죠? 18쪽 원자들. 이 친구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들이 안정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우주의 방향성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안정해지고 싶어 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쪽, 헬륨이라던가 네온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정한 거야. 그런데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18쪽 제외. 자, 그러면 불안정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해? 안정해지고 싶어 해. 그래서 안정해지고 싶어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정은 되게 여러 가지 안정이 있거든요. 뭐 전기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안정할 수도 있고 5만 가지 안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에서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건 옥텟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했을 때 안정해진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자들이 안정해지고 싶어, 옥텟을 만족하고 싶어.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총 3가지가 있고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럼 정리해보죠. 원자들은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결합들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고 안정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럼 결합 왜 하는 거예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부터 들어갈 건데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단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 배웠던 모든 것들을 포맷해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1족, 2족, 13족 요 친구들은 전자를 잃어버리죠. 몇 개씩. 원자가 전자수만큼 잃어버린다라는 거야. 그 원자가 전자수 혹시 몰라서 정말 높아심에 설명하자면 족에 1의 자릿수 있죠? 요걸 이제 원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은 3개, 15는 5개, 16은 6개, 17은 7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8개를 만들고 싶은데 1족, 2족, 13족은 자신의 원자가를 버려버리는 방향으로 옥텟에 만족하게 되고요. 15족 친구는 원자가가 5개가 있죠. 3개를 가져오고요. 16족은 6개니까 2개를 가져오고요. 17족은 7개니까 1개를
개를 가져와서 옥텟을 만족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족은 어디 갔어요? 할 수 있는데 14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가 4개죠. 그럼 4개를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화학 1에서만큼은 14족 친구들은 이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친구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고 이온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족 원소죠. 자, 이 친구는 전자 한 개를 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내 거란 말이에요. 이 전자를 막 버려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잃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러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길 가다가 이러고 이제 버려버리는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거든? 그럼 내 거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자가가 하나가 있어. 나는 얘만 없으면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될 텐데 이거 내 거죠? 들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귀여워, 내 거야 이러면서 꺼져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꺼져 이러면서 이 전자를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염소 있죠? 얘네들은 비금속이거든요. 비금속은 이제부터 머릿속에 기본적인 깡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전자를 구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딱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이러고 오면서 야, 전자 없냐? 전자 없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나트륨이라는 친구 전자를 버리고 싶습니다. 이 염소라는 친구 전자를 얻고 싶죠. 이 둘이 딱 만났어요.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얘가 전자를 이제 뺏어내려고 야! 하자마자 얘가 드릴게요! 하고 전자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나트륨에 들어있는 이 원자가 전자를 염소한테 휙 넘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었어 Na+, 얘는 전자를 얻었어 Cl-.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둘이 들러붙더라 라는 것이 이온 결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결국에는 전자를 잃고 싶어하는 금속과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비금속 사이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요런 결합이 이온 결합이구나. 그럼 이온 결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금속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고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까지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녹는 점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온 결합 에너지, 여기 E라고 써놓은 게 이온 결합 에너지고요. 요게 이온 결합력이에요. 그러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을 가해서 결합을 어느 정도 끊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끊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력이 세다, 이온 결합 에너지가 높다, 이 말은 녹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말과 같게 돼요. 근데 녹는 점과 에너지는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온 결합력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요 쿨롱 법칙 물리 1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좀 뭔가 우아한 학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인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게 전하량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거리입니다. 그러면 요 식을 딱 봤을 때 전하량이 중요해 보여요? 거리가 중요해 보여요? 하면은 대부분이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곱이 너무 강력해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전하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전하량이 클수록 거리가 짧을수록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단원 내용을 조금만 빌려오는 건데, 전하라고 하는 건 이온의 전하를 말하는 거죠. 1가, 2가, 3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어때요? 이 단원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온 반지름이 커졌대. 얼마나? 0.150에서 0.152 이렇게 커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곱이 붙었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거든요. 그런데 전하라고 하는 거 1가, 2가, 3가기 때문에 1, 1일 때랑 2, 2일 때랑 배수가 막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1가, 1가들의 집합이고 여기 2가, 2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는 점 보시면 녹는 점이 막 870, 막 540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막 2800, 2400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1가들보다 2가들이 기본적으로 크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전하가 같다면 이제 그때는 거리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하가 1가 1가로 똑같죠? 그러면 이때는 이온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예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MgO라는 친구가 있고요. NaF라는 친구가 있고 NaCl이라는 친구가 있대. 그럼 얘네들의 녹는 점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 2가 2가, 1가 1가, 1가 1가죠? 일단 얘가 넘버원인 거야. 그리고 나서 NaF와 NaCl을 비교를 해보면 자,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일단 전하량은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거리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단원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양이온 같은 놈이죠? 그럼 Na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은 같다라는 거니까 F-와 Cl-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껍질이 더 많으니까 더 크겠죠? 그럼 거리가 이쪽이 더 길겠네? 그러면 녹는 점은 얘가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놓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원자 이온이라는 친구들인데 요 다원자 이온 조합들은 사실은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안 외울 거야. 시험 문제에서 특별한 포인트가 없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게 또 4단원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3단원, 4단원 좀 더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투자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 이온결합은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요. 그러면 부서집니다. 얘가 양이온, 음이온 쭉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인력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힘으로 한 칸만 뿅 하고 밀어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이 한 칸 딱 밀렸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인력이었던 친구가 옆으로 한 칸이 밀리면서 반발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요 층 전체가 떨어져 나가구나. 그래서 이온결합의 첫 번째 성질, 부서짐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하를 가진 입자인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그럼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인데 문제가 뭐냐면 고체이기 때문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동할 수가 없게 되고 전기가 흐를 수가 없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액체가 되면 얘네가 살짝 떨어져서 유동성이 생기거든. 전문용어로 뭐예요? 찰랑찰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전기가 흐르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흐르고 있죠.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라는 거예요. 그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 여기가 녹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겠고요. 뒤에 가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요. 왜냐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하는 완벽한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분자, 우리가 아마 한 다다음 영상쯤에서 생각할 것 같은데 물분자는 극성분자입니다. 그러면 물분자는 여기에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음이온 주위에는 수소가 있는 플러스 쪽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이온 쪽에는 산소 머리 쪽이 다가와서 얘네들을 똑똑똑똑 떼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구나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건데 여기에는 비금속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죠.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전자를 줄 금속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온되긴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주위에 전자가 막 허공에 흩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얘와 얘끼리 서로 안정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얘가 딜을 거는 거죠.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지금 전자 한 개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막 끄덕끄덕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2개가 필요한데 내 거 하나를 여기다가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를 내놓지 않으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써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이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공유전자쌍. 그러면 요 산소 입장에서는 원자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옥텟만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둘, 2개. 얘도
하나, 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는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안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쁘지가 않다.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자. 그럼 공유결합은 뭐냐? 비금속 사이에 서로의 전자를 내놓아서 만들어진 전자쌍을 공유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딱 기억하시면 공유결합이에요. 자,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결국에 공유결합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정해지니까 하는 거죠. 안정은 또 뭐야? 옥텟 만족이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5개죠. 6개고요. 7개입니다. 그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자 1개를 내놓으면 남의 거 1개가 들어와서 이게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자과가 4개니까 몇 개 모자라요? 4개 모자라죠. 그러면 내 전자 4개를 결합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4개가 늘어나겠죠. 8개 됐네. 좋아요. 자, 그럼 얘 5개가 있죠. 몇 개 모자라? 3개를 내놓겠죠. 그러면 내 거 3개를 내놓으면 남의 거 3개를 들고 오니까 옥텟 만족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5개 중에 3개를 내놨으니까 2개가 남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혼자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니까 2개가 필요하죠. 그럼 2개 내놓아서 2개 얻어서 8개 만들었고요. 나머지 4개를 비공유쌍 2개로 갖고 있겠다. 얘는 1개 부족하죠? 그러니까 한 번 결합을 참여하고 나머지 6개를 비공유쌍 3개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유쌍과 비공유쌍을 다 더했을 때 숫자 4가 나온다는 건 옥텟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건 옥텟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는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4중결합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4중결합은 없다라는 거. 단일결합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전자 2개, 전자쌍 하나를 공유하는 거고요.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내 거 2개, 네 거 2개, 전자 4개, 공유쌍 2개를 결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라는 건 내 거 3개, 네 거 3개, 전자 6개를 전자쌍 3개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공유결합이고요. 이제 요 다음에 이어서 금속결합 그리고 전기분해 마지막 전도성까지 정리하면 3-1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요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